여기서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아주 고생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 저 점심에도 지금 닭가슴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너무 걱정이에요, 지금. 나는 다이어트 안 해도 머리카락이 빠지네. 일단 다이어트를 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두피나 모발 건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 그럼 저 이제 다이어트 그만둬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냐, 이 문제니까 내가 이제 머리카락을 지키고 살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서 정주아입니다. 우선 다이어트가 왜 탈모를 유발시키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모발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나 저칼로리 다이어트 같은 극단적인 식단을 하다 보면 모발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비오틴, 아연 이런 영양소가 부족해지게 되죠. 이 영양소들은 우리 모발의 한 80~90%를 이루고 있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합성에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모발 성장에 저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발 성장육의 변화입니다. 정상적인 모발은 이제 3년에서 5년의 성장기를 겪고 2~3주 정도의 성장을 멈추는 퇴행기를 지나고 완전히 빠지기까지 이제 3개월의 휴지기를 가지는 이제 3단계의 성장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급격한 체중 감량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발이 성장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이제 조기에 탈모가 일어나고 다시 이제 반해서 이제 휴지기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다이어트가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극단적인 방식의 다이어트를 지속한다면 이제 신체의 항상성이 무너져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초래가 되죠.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가 적어지거나 모발 뿌리의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많이 분비돼서 모낭 건강을 악화시키고 과도한 피지 분비가 유발돼서 가려움증, 비듬, 두피열, 지루성 피부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이 다이어트가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제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신체의 항상성이 깨지면서 이제 비상 사태로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생존과 직결된 이제 심장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장기에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보내게 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이제 머리카락은 이제 에너지를 이제 아끼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모발 성장에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교수님,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하셨던 탈모 원인들을 반대로 행동을 하면 되겠네요. 충분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섭취를 하고 뭐 급격한 체중 감량은 좀 지양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럼 맞는 거죠? 오, 정비서. 이제 정말 다이어트 박사가 됐네. 맞아. 지금 얘기한 그런 원칙들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제 탈모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런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실천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내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어.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한 일상생활 수칙, 바로 헤어, HAIR, 이 네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H, Healthy Habit.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로 머리 감으시는 분 많으시죠? 이는 두피의 수분을 빼앗아서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미연수로 감으시되 제대로 두피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리고 싶다면 샴푸를 충분히 거품을 내신 후에 두피 브러쉬로 구석구석 마사지하듯 샴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금주나 금연은 당연한 거죠. 술과 담배는 혈액 공급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두피 건강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은 끊으세요.
다음은 A, 액티브 엑서사이즈입니다. 운동도 빠질 수가 없죠. 특히 유산소 운동은 대사를 활성시켜 탈모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긴장된 몸을 풀어주는 이완 활동이에요.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이 뭉치게 되면 부피 쪽으로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서 오히려 모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목 돌리기, 어깨 풀기 같은 이런 사소한 동작들도 자주 해주시는 게 탈모 예방에는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헤어의 I는 Important Nutrition입니다. 중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걸 뜻하는 것이죠. 시중에 다양한 탈모 방지 영양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선택하기 어렵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핵심 영양소를 기억해 보세요. 먼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케라틴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겠죠. 성인이라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제 체중 감량을 할 때 단백질 섭취도 같이 감량이 되면 바로 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비오틴입니다.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부피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영양소죠. 비타민 B7, 마지막으로는 아연인데요. 아연은 모발 조직을 재생시키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모발이 약해지고 가늘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 탈모가 진행되거나 심하다면 이런 영양제 외에도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간식이 먹고 싶을 때 견과류 같은 걸 먹거든요. 이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아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부피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비도 잘 챙겨 먹고 있네. 대신에 하루에 한 점 이상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 조절이 실패야. 칼로리 엄청 높아. 네. 마지막 R은 바로 Rest and Relax, 충분한 휴식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발 건강에 최악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수면의 질은 정말 중요하죠.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을 자야 하고 7시간 정도가 베스트. 가능하면 자정 전에 잠자리를 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죠? 밤 10시 이후부터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이 리듬에 맞춰서 자야지 부피와 모발이 회복하는데 야간 재생 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 진짜 엄두가 안 났는데 교수님이 딱 HAIR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주시니까 진짜 기억하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헤어를 헤어. 빨리 하세요. 건강하게 먹고 활동량을 늘리고 필수 영양소를 챙기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꾸준한 관리가 모발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오늘은 다이어트와 탈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때 정비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완전요. 이제는 무작정 굶거나 원푸드 다이어트와 같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머리도 좀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을 빼야죠. 결국 다이어트는 단순히 식단 조절이나 운동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 전체 영향을 주는 아주 복합적인 변화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체중 감량의 속도를 조절하고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42.19 굉장히 긴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머리카락도 건강도 아름다움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양도 지키고 머리카락도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할게요.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